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를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고장난 게 아니라 뇌가 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방금 켰던 사진 앱을 다시 켜는 손가락, 카드 비밀번호 자판 위에서 잠깐 굳어버린 손, 마트 진열대 앞에서 무엇을 사러 왔는지 막막해진 그 한순간,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발이 멈춘 그 짧은 정적. 내가 왜 여기 나왔지? 그 짧은 정적이 며칠째 반복되면 여러분은 비로소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켜고 가장 작은 글씨로 검색창에 적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정교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교한 작동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깜빡거리는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최근 일주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카드 비밀번호 앞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췄고 어제 봤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으며 동료가 부탁한 일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걸 점심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작은 글씨로 검색창에 적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그 검색창 앞에 짧은 정적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친구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영화의 줄거리도 결혼식 날 아침의 공기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건 언제나 가장 바깥쪽. 오늘 처음 들은 비밀번호와 오늘 하기로 한 사소한 일들 뿐입니다. 의학은 이 구분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깜빡거리는 것은 치매의 신호가 아닙니다. 치매는 깊은 기억부터 흔들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놓치는 실수의 절반에서 80%는 앞으로 하기로 한 일을 제때 떠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매일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은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의 장면을 너무 정교하게 분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잠깐 오늘 마지막으로 깜빡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작년 친구의 결혼식 날짜였습니까? 아니면 방금 어디에 둔 리모컨이었습니까? 후자라면 여러분의 뇌는 제 일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뇌는 그 사소한 것들부터 가장 먼저 떨어뜨리는 걸까요? 거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 정상이고 잊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뇌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발견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잊는 건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한번 새로운 것을 들으면 단 20분이 지나기도 전에 그 절반 가까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어느 하루를 골라봐도 남아있는 것보다 떠내려간 것이 더 많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뒤입니다. 애초에 대부분의 정보는 빠르게 흘러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오래 붙잡고 있는 쪽이 오히려 예외입니다.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주 작은 임시 카운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카운터 위에 한 번에 올려둘 수 있는 건 평균 4덩어리 남짓입니다. 새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와 있던 것은 자리를 비켜주어야 합니다. 매일 새 손님을 받는 작은 가게의 카운터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다는 건 뇌가 매 순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장면을 받아들이기 위해 묵묵히 자기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잊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뇌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하필 그 모든 깜빡임 중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게 내가 왜 여기 왔지? 바로 그 순간일까요? 그런데 깜빡임에는 이상할 만큼 자주 반복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을 옮길 때입니다. 한 기억 연구실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들고 가상 공간을 걷게 했습니다. 똑같은 거리를 걸었는데 같은 방 안에서만 걸은 사람보다 문을 하나 통과해 다른 방으로 건너간 사람이 방금 뭘 들고 있었는지를 훨씬 더 많이 잊었습니다. 실제 방에서 다시 해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연구진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뇌는 문을 하나의 장면 구분선으로 씁니다. 여러분이 문을 지나는 순간 뇌는 방금 전 장면을 거기서 끝난 일로 묶어 서랍 하나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새 방에 도착한 여러분은 전방에서 들고 있던 의도를 잠깐 놓칩니다. 지금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아침 부엌에서 뭔가를 가지러 거실로 갔다가 거실 한가운데서 잠깐 멈춰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 1초의 정적은 뇌가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이 혀끝에서 맴도는 그 답답함도 똑같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얼굴도 직업도 어제 있었던 일까지 다 아는데 정작 이름만 안 나오는 상태?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치매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어 저장고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꺼내는 경로만 잠시 녹슨 것뿐입니다. 서랍 안에 물건은 그대로 있고 손잡이만 잠깐 뻑뻑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뇌가 너무 부지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만약 있는 게 결함이라면 모든 걸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여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14살 이후 살아온 거의 모든 날을 날짜 단위로 기억합니다. 어떤 요일이었는지, 그날 누굴 만났는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까지 영화를 되감듯 그대로 불러냅니다. 학계에 초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부럽다. 시험도, 약속도,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도 하나도 잃지 않는 삶이라니. 그런데 그녀 본인의 증언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력을 이렇게 부릅니다. 축복이자 저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좋은 기억만 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창피한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새벽의 공기. 친구와의 작은 다툼. 지나가던 사람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똑같은 강도로 매일 돌아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완전히 평온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처의 색이 바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잊을 수 있다는 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가로등 아래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워지면 어제의 통증이 잠깐 꺼지고 아침이 오면 다시 옅어진 채로 켜집니다.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의 하루에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평생 꺼지지 않는 형광등 밑에서 삽니다. 과거에 가장 아팠던 장면이 매일 정오의 햇빛처럼 똑같이 밝게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어두운 구석도 없고 쉴 그늘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 살만한 삶일까요? 이건 머리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잊는 능력은 인간 모두의 뇌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잊는다는 능력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뇌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살만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정교한 뇌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자책 대신 협력하는 법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협력하는 작은 장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도를 의지에 맡기지 말고 장소와 시간에 붙여두세요. 막연히 약을 먹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양치를 마치자마자 약을 먹는 것으로 정해둡니다. 막연히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고 마음먹는 대신 퇴근길 첫 정거장에서 전화하는 것으로 정해둡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만으로 잊고 안 한 일의 비율이 2배에서 4배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도를 어디에 묶을지 정해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잠은 기억의 정리 시간입니다.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몇 배 빠른 속도로 되감아 재생하면서 뭘 남기고 뭘 버릴지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밤사이 한 번 더 재생되며 다음날 아침 더 선명해집니다. 잠을 줄여서 외운다는 건 외운 것을 곧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 눈을 감아야 비로소 일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손을 비워두세요.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 5분, 이어폰을 빼고 걷는 골목길, 샤워 중에 아무 생각도 붙잡지 않는 그 몇 분. 그 틈에서 뇌는 낮에 놓친 조각들을 제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낮의 사건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고쳐 쓰는 공정은 여러분이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을 때 비로소 가동됩니다. 그 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으로 덮어버리면 뇌는 오늘 하루를 끝내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잠자리에 눕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잊는 것은 뇌의 결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깜빡거리는 건 뇌가 매일매일 너무 정교하게 자기 일을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깜빡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잊을 수 있기에 여러분은 어제의 무게에서 풀려날 수 있고, 잊을 수 있기에 여러분은 오늘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다시 검색창을 열고 싶어지거든 그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고장난 게 아니다. 내 뇌는 나를 너무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잠은 여러분의 뇌가 오늘 하루를 가만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잠드는 데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매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던 그 작은 행동들 뒤에 사실은 어떤 정교한 이유가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오호 심리학이었습니다.